네. 그래가지고 걔는 마치 단연생처럼 보이는 애. 죽은 풀을 다 걷어내지 말고 관리를 점점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향나무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죠. 이 줄기에서 싹이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런 애들에게 여기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그러면은 정원 틀도 잡히고 예뻐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가 리나리아 캐노넨트. 네. 요것만 봐서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꽃 이미지를 올려드리면 좋겠네요. 네. 여기 캐노넨트가 여기 예쁘게 폈었는데 한여름에 장마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장마철에 녹나 보다 싶어가지고 녹았나 보네? 그러고서는 여기다가 구절초를 갖다 심었거든. 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여기가 지금 리나리아 군락이 이렇게 있고 씨 떨어져서 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남기고 이거를 뽑아서 네. 뽑아서 캐내도 되고, 우리가 접시꽃이 2년초라고 그래도 1년에 작년에 네. 씨 뿌렸을 때 꽃 안 피고 이듬해에 꽃 피고 사라지는 애로 보여도 걔가 그 자리에서 씨 떨어져서 계속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걔는 마치 단연생처럼 보이는 애기 때문에 네. 얘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엔시미스 팅토리아가 저기 물 있는데, 물이 요렇게 언덕에 심었는데 걔는 녹았는데 여기 약간 얘 명자 그늘 있는 곳에 배수도 그래도 괜찮은 곳에서는 지금 한 포기가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조그만 거 한 포기 심었던 게 지금 방석만하게 이렇게 습하지 않은 곳,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른어른한 경계에서는 얘가 한참 자랐을 때 보통 저쪽에 바짝 마른데 풀선에서는 키가 한 30 정도? 꽃 펴서도 그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여기는 한 50 정도 자랐었어요. 수사에다가 예쁜데 얘네들도 나무도 사람처럼 다 좀 특징이 틀려가지고 똑같은 나무 두 개를 네. 같은 시기에 요렇게 띄어서 심었는데 쟤는 꽃이 조금 덜 오고 네. 잎이 더 많고 얘는 꽃이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좀씩 그 같은 품종의 같은 거라 하더라도 또 같은 상황에 있어도 조금씩 다른 거지. 다르고 여기 그라스 자른 거 이런 거를 이런 수국 밑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깔아줘 버리면 물마름도 적고 풀도 덜 나고. 저거를 잘라서 응. 여기 이렇게 깔아주면은 멀칭이 자연스럽게. 정원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들면 안 되고 네. 죽은 풀을 다 걷어내지 말고, 지금 이것도 네. 오이풀, 얘가 맨지스 버넷이잖아요. 네. 이 밑에 지금 작년 묵은 거 그대로 놔뒀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훑어내고. 네. 훑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꽃대들, 네. 화초에서 꽃대들만 잘라주고 네. 이른 봄에 정원에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걷어내면 얘네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조금 마뎌요. 물마름도 심하고 잡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부엽토 되고, 그다음에 조금 꺼지게 되면은 이런 데다가 이른 봄에 그냥 흙이나 조금 더 얹어주면, 흙하고 네. 부엽토하고 섞은 거, 네. 그런 퇴비, 자연 퇴비된 애들을 조금 위에다가 얹어주면 이게 밑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부엽토가 되니까 좋아요. 훨씬 그냥 저기 한데 막 너무 깨끗하게 출연하면 안 되고. 저것도 둥글레, 무늬 둥글레인데 지금 싹이 너무 이쁘게 나죠. 봄에는 저런 애들도 꽃처럼 예뻐요. 그래서 지금 명자나무하고 요 나무들, 네. 오대마리하고 요런 나무들 사이에서 요것도 그늘이라고 지금 음지식물로 심어 놓은 아이고, 우리가 지금 소울정향풀은 땅에 심은 지 지금 2년 차잖아요. 작년 네. 4월에 심었으니까. 네. 그때 한 촉씩 된 걸 심었었는데 지금 저게 그래도 화분에서 몇 년 묵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정도 나온 것 같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포기가 점점 커질 거고, 내년 되면은 조금 볼만할 것 같아요. 장소 자체가 음지가 아니어도 교감목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렇지. 적절히 음지식물을? 사용해서 음지식물들을 그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돼요. 나무와 나무 사이 요런데. 너무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알리움. 알리움. 제일 큰 애. 꽃이 제일 큰 애인데 일찍 올라와서 지금 꽃을 다 물고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또 예쁘고, 그 나머지 애들도 다 지금 튼튼하게 장마철이나 한더위에 조금 시들시들했던 애들, 그런 애들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고 있고, 얘는 이른 봄에 지금 너무 예쁘고. 프로스트라타 얘 지금 되게 세력이 강한데 여리여리해서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잘 여리여리하잖아요. 퍼지는 그 특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게 모듬모듬해서 쫙 앞에 네. 라인 식재에 들어가도 굉장히 얘가 꽃이 되게 우아하거든요. 이쁘고. 그래서 얘도 참 좋은 꽃이고. 솔잎대극 얘는 원래가 이렇게 씨 떨어져서 많이 날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은 굉장히 싫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뽑아버리면 돼요. 왜냐면 요 주변에서 거의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곳은 다 뽑으면 되고, 지금 작년에 씨 떨어져서 작년에 발화해서 한 포기가 벌써 이만해요. 땅에서는. 와. 바람꽃도 굉장히 좋은 식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잎을 안 걷어주는 거예요. 얘도. 얘는 왜냐면은 약간 이런 반그늘, 어른어른한 그늘에서 네. 또 촉촉한 땅, 부엽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셋덤이 아닌다면. 그러면은 땅에서는 굉장히 피고 지고 오래 하고 포기가 네. 벌써 많이 커졌죠. 그래서 예쁘고. 그리고 이제 버바스쿰이나 그런 아이들이 심어놓은 곳 외에 이렇게 뚝뚝 나요. 이거는 캐 내거나 아니면은 놔둬도 되는 자리는 놔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 백리향.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백리향 좀 번지는데 싶어서 요만큼 번져야라 그랬는데, 하기사 내가 이걸 축대에 심었는데 축대를 다 덮은 것도 봤는데, 지금 얘는 너무 번져서 얘는 캐내가지고 저쪽에 네. 물막이 하는 네. 뚝방으로. 네. 뚝방에 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지. 잡아주는 흙슬림이 없게 하는 곳으로. 얘는 네. 굉장히 강건해요. 그냥 이렇게 뜯어다가 갖다 묻어만 놔도 사는 애거든. 이야. 그러니까는 요거는 싹 걷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늘에서는 이렇게 돼. 그늘에서는 이파리가 없죠, 지금. 그늘에서는 그러면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꽃도 피고 허브 향이 나기 때문에. 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요거는 우리가 백리향이라고 부르고 유통명으로 선백리향은 꽃이 이렇게 똑바로 쓰면서 약간 길어요. 이렇게 깨름해. 네, 요게 더 이뻐요. 그래가지고 쫙 깔리면은 이게 굉장히 예쁜데, 어쨌든 좁은 화단에는 들이지 말 것. 돌 축대 사이에 박아 놓으면 그 돌을 거의 다 덮어요. 몇 년 있으면 싹 덮어버리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은 얘도 가뭄에도 되게 강건하고, 뭐 웬만한 비에도 얘 엄청 강해요. 그리고 허브 종류 중에서도 세이지 종류들은 대체적으로 월동이 안 되지만, 중부지방에서 네. 월동이 안 되지만, 민트 종류는 네.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오데코롱이니 뭐 종류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애플민트 뭐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다 된다고 보면 되고. 토플은 지금 요거는 6구합은 3포기 심었는데 와, 이만큼 엄청 번졌거든요. 커졌네요. 그래서 얘는 한 절반 정도 걷어내도 돼요, 올해. 꽃창포 아이들이 지금 포기가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지금 저 빵이면은 쟤도 저쪽 2포기는 캐내도 돼요. 이제 다른 데로 가도 여기 이제 그 장소에 얘네들하고 다 차요, 이제 그들. 100% 수입된 그런 아이들은 목단, 네. 겨울에 바람막이를 해주는 것이 꽃눈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듬해 네. 꽃을. 중부지방에서 특히. 중부나 북부지방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얘네들이 꽉 차면은, 네. 이렇게 식물들이 꽉 차버리면은 풀이 날 틈이 없어요. 맞아요. 관리를 점점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꽃창포 밑에 있는 이런 아이들도 굳이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 요거 사이에서 다 나기 작년에 때문에. 이파리 요거요. 솟아있는 아이들만 자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마저 이제 얘네들로 채워줘야 돼요. 여기 이제 빈 데는. 올라오는 색깔이 되게 오묘하네요. 요렇게 폈을 때보다 요 때가 더 우아하고 예뻐요. 이때가 더 어머, 좀 너무 예쁘다 싶을 정도로 예쁘니까 요 아이들을 여기 더 이렇게 해서 굴락을 조금 키우는 게. 근데 이 친구가 좋은 게 되게 잘라주면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꽃대를.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서도 꽃대 다 물고 올라오니까 맞아요. 이게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모습도 너무 예쁘고. 네. 그래서 여기는 얘로 조금 더 보식을 해서. 만약에 이 키워야 상태로 지금 이 상태가 좋다 하면은 계속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죠. 오래 안 가도 되게. 그리고 위에 꽃이 이렇게 이제 많이 폈다 그러면 이걸 자르면 여기 겨순에서 또 올라오니까. 맞아요. 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재계활성이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서 다 꼬리 네, 물고 네,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앵초가 있죠? 네. 앵초가 이렇게 이제 폈는데 저게 수국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근데 지금 보면은 수국이 밑에서 잎이 나고 여기 줄기에서 이제 잎이 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네. 얘는 5월, 6월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얘는 그땐 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국이 이렇게 다 덮어요. 아. 그리고 이른 봄에 얘가 줄기만 있을 때 햇살이 들어와서 앵초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큰 나무 밑이나 요런 관목 밑에 심어 놓으면 앵초들이 훨씬 예쁘죠. 그런 멋진 순환. 완전 땡빛보다는
뭔가 어른어른한 게 좋아요. 왜냐면 12시간 땡볕 이거는 풀선 오바. 오바. 응, 오바. 그래서 꽃 색깔도 바래고 이게 또 수명도 짧고 이게 꽃이 매달려 있는 기간도 짧아지니까 어른어른하게. 그래서 지금은 어른어른한데 나중에 네. 되면 이제 생태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여기 이제 우리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막 자작이랑 심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안개나무를 심었거든요. 네. 안개나무가 조금 빨리 커요. 속성수로 네. 빨리 크고 그다음에 이게 블루머핀인가 하는 나무인데 이 관목도 2.5, 3m까지는 크면서 수영이 나중에는 난잡해져요. 지금은 예쁜데. 지금 그래서, 너무 예쁜데. 나중에 이제 저쪽에 자리가 생기면은 네. 글로 얘는 이사를 할 거고 네. 얘가 안개나무가 이식률이 별로 안 좋아. 이사 가는 게. 이사 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얘 자작도 별로 안 좋아요. 자작도 큰 나무일수록 뭐 열색으로 심는다 그러면 3개는 애가 로스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커지면은 여기가 제법 음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봐서 또 이제 생태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저 뭐예요? 마치 우리 왜 먹는 거 죽순처럼? 아니 죽순이나 또 왜 먹는 애 이름이 뭐지? 아, 두릅? 두릅 말고 땅에서 나서 왜 뭐지? 걔 왜 뭔데요? 양식에 먹는 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지금 아스파라거스처럼 저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아스파라거스도 먹을 만 하려면 심어놓고 몇 년 돼야 되지만 저렇게 나오는 제가 밥티시야.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대기 포기가 굉장히 크죠.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꽃이 예쁘게 날 것 같아요. 기대돼요. 응. 박티시아 꽃도 진짜 훌륭하잖아요. 이거 할매 꽃 어디서 난 거예요? 모르죠? 어디서 있었어요. 나왔지?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소담하게 예쁜 것 같아. 포기가 엄청 커지면서 네. 예뻐졌어요. 자리가 마음에 드나 봐요. 응. 근데 얘도 지금 상록수 새순이 너무 예쁜데 저쪽에 네. 울릉도 솔송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울릉도 솔송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제 열매를 막 따줬는데.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얘가 울릉도 솔송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새순 나는 거 너무 이쁘죠. 자세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말도 안 돼. 얘가 솔방울이 요런 모양으로 꽃반지 끼면 될 것 같은 요런 모양으로 열려요. 굉장히 이쁘죠? 예쁘고 여기는 이제 상록원을 만들려고 상록원. 침엽수 종류 아이들 네. 중부지방에서 잎이 둥글면서 월동이 되는 아이들 네. 상록이면서 그런 아이들은 회양목 그다음에 사철나무 뭐 별로 없어요. 종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둥근 화렵이면서 상록인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라면서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침엽수 저거는 황금 시라백 네. 시라백 아이들도 크면 되게 멋있어요. 몇 미터씩 한 10년 20년 30년 키우면. 그러니까 정원은 저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이츠카 향나무인데 네. 향나무가 이제 유행 지나서 많이 안 쓰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아주 또 돌아온 예쁜 조형적인 거를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오.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게 유행이 막 쓸고 지나갈 때는 어떤 거였냐면 네. 그 과수원에 벌레들의 숙주가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향나무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사실인가요? 유행. 근데 그거는 저는 확인할 바는 없고 아. 그래도 뭐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땡굴뚝은 아니다. 그런데 보면은 네. 그거 아니더라도 향나무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에 쓰고 있는 게 네. 그런데다가 과실수를 심지 않으면 그닥 큰 위험은 없는 거죠. 과실수들이 이제 치명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요즘에 살살 가이츠카 향나무도 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좀 시간 지나면 네. 이렇게 겪어보면서 우리가 우리한테 맞는 거, 또 그 동네 그 집에 맞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이거는 최악이야. 어떤 집에서는 잡초처럼 잘 번지는 애가 어떤 집에서는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맞는 그게 있으니까 심고 데리고 살아봐야 하는 거고. 네. 또 그 걔가 적합한 환경을 찾아주는 거. 네. 타시 할머니 말만 따라 3군데 심어서 제일 잘 자라는 데로 옮기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 가드너들이 이제 각자 자기 장소에서 이제 공간에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은
이 일이 경험이 중요한 일인지도 몰라요. 당장 1, 2년 차하고 뭐 5년 차, 10년 차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은엽 장구채인데 생각보다 얘가 잘 될래나 저는 처음 심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곁순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런 데다가 흙을 조금 더 얹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튼튼하지. 네. 물바람도 덜하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에서 은색을 내는 아이들이 뭐 냄지연이, 은숙이니 그런 아이들이 월동 잘 되고 내한성도 좋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많은데 저쪽에 또 가보면 이렇게 은숙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응. 그리고 요거 은사철인데 역시 내한성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뿌리는 안 죽어서 여기서 또 요만하게는 오래 클 거예요. 그럼 매년 그런 상태인가요? 그런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철, 뭐 무늬 있는 사철, 황금사철이 이런 아이들은 조금 내한성이 중부지방에서는 많이 위험해요. 자, 요게 누구게요? 숙군안개초. 숙군안개초인데 여기도 지금 흙 더 덮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드러났죠? 네. 이 줄기에서 싹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더 채워가지고 이거를 묻어주면 여기도 조금 더 채워주는 거지. 살짝 한 1cm 정도 더 채워주면은 이 무대기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에 심어가지고 월동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요게 호스타 종류인데 이른 봄에 얘가 이렇게 연그린으로 나오잖아요. 네. 연글 형광색처럼. 바닐라색 비슷하게 이렇게 네. 나오는데 얘의 특성은 뭐냐? 봄에만 요색이고 여름 되면은 일반 비비추 같이 그냥 초록. 근데 지금 이 순간 너무 예뻐요. 근데 못 알아봐요. 얘가 걘지. 아. 근데 이른 봄에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얘도 이파리 이거 걷어주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기 이렇게 얘도 네. 얘 아슬베도 네. 여기 잎이 그냥 있었으면은 훨씬 얘가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걸 싹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네, 민정쌤이. 어쨌든 얘가 이제 잎을 이렇게 여기 이제 다 덮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엄청 또 이쁘죠. 이렇게 회양목 양쪽에 이렇게 가두리처럼 됐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면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초록색 줄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줄이 식물과 식물의 그 바람도 좀 막아주고 네. 그늘도 조금 만들어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겨울에 여긴 전부 지금 거의 화렵수예요. 그러니까 상록이 없고 네. 거의 화렵수가 되면은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네. 이렇게 생동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정원 틀도 깨지고 네. 그래서 요런 엣지를 딱 넣어줌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정원이 폼이 잡혀요. 네. 폼이 잡히고 그 스타일이 유지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간별로 약간 분리할 수도 있어요. 너무 번지는 애들 그럼 여기 딱 가두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겨울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겨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흐리부리해지는 네. 흐리부리해지면서 여기가 막 티미해지죠. 이제 그때 되면 왜냐면 뭐 이런 줄기만 몇 개 있고 다 누렇고 그러면은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듯이 관목 아래 그늘에서 자라는 것들을 살짝 심으면 너무 좋다 하셨는데 네. 요것들 사이사이 있으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잘 그늘이시죠.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지금 아직 어린아이들이고 네. 이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늘을 만들기에는 아직도 세월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세월이 많이 필요한데 애들이
12시간 여름의 풀선을 견딜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으니까 그런 애들에게 여기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그늘막이처럼 이렇게 해주면 지금 그래서 저쪽에도 나무를 그런 의미로 심는 거고 네. 그러면은 동쪽 해가 떴을 때 이렇게 약간 따뜻하고 즐겁고 사람으로 치자면 네. 서쪽 해로 질 때 어느 정도 가려주니까 네. 조금 더 편안함이 오고 네. 그러면 온도도 정원의 온도도 떨궈주니까 네. 한여름에 우리가 하우스 온도도 엄청 올라가고 네. 이 땡볕도 네. 땡볕에서 아마 온도를 재면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 먹는다는 것처럼 네. 다 익어버리니까 애들이 삶아지고 막 축 처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오전 해를 보고 오후 해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원의 그늘을 말하자면 방 스타일로 그러니까 벽을 쳐줘도 돼요. 그런 벽이 아예 정원의 디자인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정원 틀도 잡히고 예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정원에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제거된 상태고 꽃이 피고 있잖아요. 네. 꽃이 피고 있으면은 너무 많은 것들 조금 이제 걷어내는 거 필요하고 네. 위에 흙이나 이런 걸 살짝 더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는 거. 배수 문제 점검. 네. 곧 비가 오리니 엄청난 물이 오니까 이게 습에 약한 아이들을 약간 뭐 이사를 시켜준다든지 네. 그런 역할들을 더 애들이 크기 전에 네. 원래 싹이 나기 날 때 그때 뾰족뾰족할 때 네. 알아볼 수 있을 때 옮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몸살을 안 하니까 네. 이미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파서 옮길 때는 반드시 구덩이를 파고 물을 한 바가지 넣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넣고 흙을 덮어서 그럼 몸살 조금 덜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보니까 어떻더라. 그럼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이들을 이제 옮겨주면 되고, 너무 큰 아이들, 정원에서 이제 너무 컸네.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자를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관으로 나오는 아이들, 네. 이렇게 포기가 넓은 아이들은 정원을 넓게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커버리면, 그러면은 내 정원이 조그말 때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남겨서 요걸 외대로 키우는 거죠. 위로도 이렇게 토위로 잡든지, 조그맣게. 그러니까 고강나무도 토위로 키우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수국도 그렇고 그래서 내 정원 크기에 맞게 전지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고기에 맞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등나무나 능소화도 태우지 말고 외대로 그래서 교목처럼 키우는 거죠. 요즘에는 등나무도 능소화도 이미 커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은 외대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미 커서 오는 아이들은 외대로 키우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 작은 정원에는 이제 체급을 조절하는 거지. 전지하는 스타일을. 그래서 왕창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예쁘니까. 네. 이렇게 잘라서 이 단풍나무 같은 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너무 그늘 준다 그러면은 막 완전히 막 절단을 해버리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잡느냐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묵은 집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새로 한 집들은 그늘이 없어서 고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자기 정원에 맞게 이제 교감목 크기를 잡고 얘는 너무 큰 애다 뭐 이런 애들은 뒤로 빼고 그런 조절. 네. 그게 이제 봄 시기에 하면 좋죠.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애들가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겨울 나기가 수월하니까 뭐 데크나 목재 같은 경우에 네. 철제나 이런 거 칠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봄에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윗거름 필요한 아이들 네. 그러면은 뭐 고양이 있는 집들은 액상비료 같은 걸 주는 게 나을 거고 물에 녹여서 네. 만약에 거름이 필요하다면 장미나 이런 아이들 파고 묻는 거 그리고 동물이 없는 집 아이들은 뭐 알비료를 주던 편하신 대로 주면 돼요. 부엽토를 더 얹어주던 그래서 이렇게 거름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다화성 아이들이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가스가 없는 아이들로 가스가 없는 것으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거나 또 조금 파고 묻어주거나. 네. 그래서 장미 같은 경우에도 골분 같은 것도 조금 넣어주고 뭐 유박이나 이런 거 파고 넣어주면 좋죠. 그러면은 꽃이 훨씬 색깔도 예쁘고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지에서 잘 잡아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지금 봄철에 할 일.